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기 찌리링입니다. 찌링 찌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35kV 이하일 때 특고압 전선로의 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여기 35kV, 여기 그리고 35kV 이하. 35kV 이하일 때 특고압 전선로의 시설 방법은 첫째,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해야 한대요. 이걸 또 어떻게 연관시켜서 암기를 하느냐. 우리 좀 전에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의 이런 통신망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 이동통신사를 혓바닥 짧은 사람들이 발음할 때 이종통신사로 발음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동통신사, 이종통신사, 이종통신사. 그래서 이종. 그래서 여기 이종이랑 여기 이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이종이랑 연관시키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 보안공사란 가공전선이 건물, 도로, 그리고 다른 가공전선 등과 접근 교차 시 이 전선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시설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안공사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고, 그리고 이 35kV 이하의 이 특고압 전선로는 이 약전류 전선 위에 별개의 완금류에 붙여서 시설해야 한대요. 그러면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이 완금류란 도대체 뭘까요? 네, 이거 지지물이에요. 즉 전주예요, 전주. 우리가 지나갈 때 이 전주를 보면 전주 꼭대기에 이렇게 쇠로 된 것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꼭대기에 말이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지나가다가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완금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전류 전선 위에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해야 한대요. 그리고 전선은 인장 강도가 21.67 이상인 연선이거나, 그리고 단면적이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선의 지름은 보통 몇 밀리미터 경동선으로 나오고,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몇 스퀘어의 경동 연선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35kV 이하의 특고압 전선로는 아래와 같이 시설을 하는데, 첫 번째, 이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리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수 있고, 그리고 단면적이 50 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는 35kV 이하의 특고압 전선로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이번에는 35kV 이상의 특고압 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35kV 이상일 때 특고압 전선로의 시설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별거 없네요. 특고압 전선로와 가공 약전류 전선은 삑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수 없대요. 자, 이번에는 35kV 이하일 때 이 가공 약전류 전선의 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가공 약전류 전선은 금속재에 정기적 차폐증이 있는 통신 케이블이어야 한대요. 근데 이 차폐층이 뭐냐? 여기 차폐층이란 여기 전기장이나 자기장, 그리고 빛, 그리고 열 등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래요. 여기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을 차폐층이라고 하는데, 또는 외부로의 누설을 차단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차폐층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 동일 지지물에 설치되었을 때 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시설 방법은 첫째,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대요. 제가 안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안전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이 밑에와 마찬가지로 약전류 전선 위에다가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도작용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가공전선을 연가를 해야 한대요. 여기 연가. 그러면 또 이 연가는 뭘까요? 연가? 연가란 삼상선로에서
이 정전 용량을 평형 전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선이 뭐 A상, B상, C상이 있거든요. 이 A, B, C상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연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연가는 유도장애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연가를 사용하고, 또 전력 손실의 방지를 위해서 또 연가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이 연가는 선로정수의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력공학 시간에 배울 건데, 연가는 선로정수의 평형이에요. 이게 뭐냐? 여기 3상인 A상, B상, C상이 있어요. 요 위에 용어 해설에서 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 3상의 선의 위치를 바꾸는 거. 이처럼 A상이랑 B상이랑 C상이랑 연결하고, 또 B상이랑 C상이랑 A상이랑 연결하고, 그리고 C상이랑 A상이랑 B상이랑 이렇게 교대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전력공학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이제는 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 병가는 특고압전선과 고압전선과 저압전선의 관계예요. 그 이격거리를 우리는 병가라고 해요. 자, 그럼 동일 지지물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을 병가할 때의 이격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 특고압 전선인데 여기 35kV, 여기는 저압일 때 35kV. 네, 특고압 전선이 35kV 이하일 때 저압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2m래요. 그리고 특고압 전선이 35kV 이하일 때 고압 전선과의 이격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1.2m라고 하네요. 또 이 1.2란 이 수치가 생각 안 날 때를 대비해서 굳이 연관시켜서 암기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한번 연관시키면 어떨까요? 자, 여기 고압전선이 있고 여기 저압전선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특고압전선이 있어요. 자, 여기 특고압전선 하나에 고압전선, 저압전선 두 개가 이렇게 병가로 붙어 있네요. 어떻게 연관시킬지 대충 감 잡으셨나요? 특고압전선 하나에 고압전선과 저압전선 두 개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1.2.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시험 때 이 수치가 생각이 안 나면 이 그림이라도 생각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를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고압 전선이 35kV 이하일 때 이 저압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여기 1.2m고, 또한 고압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여기 이렇게 1.2예요. 자, 그리고 특고압 전선이 35에서 100kV일 때, 여기서도 35에서 100kV일 때, 이 고압 전선과 이 저압 전선의 이격거리는 얼마일까요? 35에서 100kV 사이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이 병가할 때, 네, 2m예요. 2m. 또 이 2m라는 수치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암기할 거냐면은, 키가 2m인 NBA 농구선수가 농구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자기의 슛하는 실력과 점프력의 실력을 믿고 서커스단에 입단했어요. 여기는 특고압 가공전선, 여기는 고압 가공전선, 여기는 저압 가공전선이 있는데, 이 NBA 농구선수가 이 지표상에서 점프를 해서 고압 전선로에 올라와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고압 전선뿐만 아니라 저압 전선에서도 외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압 전선과 특고압 전선의 이격거리는 이 농구 선수의 키가 2m이므로 2m, 또 여기에서도
저압전선과 특고압전선의 이격거리는 농구선수 키가 2m이므로 2m. 그래서 여기 2m. 자, 이번에는 동일 지지물의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병가할 때 그 이격거리는 얼마일까요? 네, 그 이격거리는 0.5m를 떨어뜨려 놔야 한대요. 이 0.5란 수치도 굳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여기 고압과 있고 여기 저압이 있는데 여기 고압에 O, 여기 저압에 O, 오나 O자로 발음 나죠? 그래서 O. 그러므로 여기 0.5. 이렇게 연관지어서 암기하면 어떨까요?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2m에서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치는 반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m. 여기도 마찬가지로 1m.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치, 이 0.5는 이 1.5를 시원하게 1.05라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거의 반값인 0.5m. 여기도 마찬가지로 0.5m. 그리고 이 0.5의 반값은 이렇게 0.25인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소수점 밑에 두 자리 싫어해요. 그러니까 숫자 3개 있는 거 싫어한단 말이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 5를 반올림 버리고 반올림해서 0.3. 그래서 절케일 때 0.3. 그리고 요 괄호 안의 수치 참고적으로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병가할 때는 표준 규정이 0.5m를 떨어뜨려 놔야 하는데 고압전선이 케이블일 때 또는 저압전선이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되었을 때 그때는 굳이 0.5m 이상을 떨어뜨려 놓지 않아도 된대요. 고압전선이 케이블일 때 저압전선이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했었을 때 그리고 이 특고압 가공전선이 60km 이상일 때 그 이격거리를 구하여야 하는데요. 그 공식은 이와 같아요. 그리고 이 높이, 요 높이에 2m 플러스 0.12 곱하기 단수를 더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이것도 여기 6이 10이냐 6이 10이냐 물론 단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지요. 여기 이 V는 사용전압, 주어진 사용전압이고요. 여기 이 60은 요 기준전압인 60kV예요. 그래서 10분의 사용전압 빼기 60을 계산해서 나온 값을 절상하여 이 공식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압 가공전선로에서 특고압 가공전선이 100kV를 넘을 때 이때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을 삑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면 안 된대요. 물론 병가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35kV 이하일 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35kV 이하일 때 고압전선, 여기는 35kV 이하일 때 저압전선. 이렇게 동일 지지물에 설치할 때 특고압전선은 완금류에다 시설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특고압전선은 연선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인장 강도가 8.31 이상이어야 하고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대요. 이 8.31 기억나나요? 우리 앞선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 서타 게임 할 때 1.3, 1.8 그리고 3.8 광땡 땡땡땡. 그리고 인장 강도가 8.31 이상이거나 또는 케이블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이외의 경우. 물론 여기서 8.31 이상인 거는 고압전선과 저압전선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 특고압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장 강도는 고압전선이고 저압전선일 때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외인 경우
8.31 케이블 이외인 경우는 이 경관이 50m 이상일 때, 이때는 인장 강도가 8.01이어야 하며 지름이 5mm 경동선이어야 해요. 그리고 경관이 50m 이하일 경우는 인장 강도가 5.26이어야 하고 지름이 4mm의 경동선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 수치들 기억이 나나요?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여기 8.01 그리고 요 5mm 815 광복절, 그리고 인장 강도가 5.26 그리고 4mm. 이거 6.25 전쟁 때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완전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5.26, 요 625를 꺾으려면 5.26. 그래서 5.26 사람 4mm. 그리고 참고로 경관이란 여기 이렇게 지지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지물 사이에는 이렇게 전선이 매달려 있네요. 이때 이 지지물과 이 지지물 사이의 요 거리를 경관이라고 해요. 경관. 자요, 경관이요. 자, 이번에는 35에서 100kV일 때 이 특고압 가공전선과 이 저고압 가공전선을 이 특고압 가공전선과 이 저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도 가공약전류 전선과 마찬가지로 이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시설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단면적 50제곱밀리미터 50 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네요. 경동 연선을 사용해야 해요. 제2종이나 50 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이나 이건 뭐 가공약전류 전선과 똑같네요. 여기도 2종, 여기 50 스퀘어 이상 경동 연선. 그렇죠? 그리고 이 특고압 가공 전선을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물은 삑 목줄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안공사 때 공부할 거지만 여기 철주와 철근 콘크리트주 그리고 철탑을 제외한 목줄은 시설하면 안 된대요. 너무 내용이 많죠? 복잡하죠? 이 내용을 공부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적어도 요 부분만이라도 외우자고요. 요렇게.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찌리 등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항상 알찬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